자,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개념을 가지고 문제 정리해 볼 거야. 자, 예제 25번. 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fx10을 가지고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지? x-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자, 이 fx10에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무엇을 구하라? x-1에서의 미분계수 기호로 f'-1을 구하자. 자, 도함수의 정의식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자, f'x의 정의식은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분의 f 플러스 h 빼기 fx가 돼. 자, 얘를 이용해서 이 극한으로 정의된 도함수의 정의식 이용해서 f'x를 구하고 그 f'x 자리에 아니면 여기다 x 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해도 되고. 자, 근데 우리는 아예 도함수를 먼저 구해볼 거야. f'x10을 먼저 구하고 거기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모양은 이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했어? x 플러스 h 대입했지? 그럼 여기 x에도 x 플러스 h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빼기 fx가 있어. 빼기 괄호 fx. 자, 리미트 h 0으로 갑니다. h분의 이거 전개합니다. x제곱 전개되겠지? 근데 여기 뭐가 있어?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올 거야. 소거될 겁니다. 자, 또 여기 앞에 전개하면 뭐가 나와? 2xh가 나와. 2xh. 또 뭐가 나와? 전개하면 플러스 h제곱이 나오고. 자, 뒤에 것도 전개. 자, 그리고 또 마이너스 6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6이 돼서 소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먼저 이 마이너스 x제곱은 소거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 플러스 2x와 마이너스 2x 얘도 소거가 되고 리미트 h 0으로 가고 h분의 자, 여기 2xh와 여기 h가 있잖아. 얘를 h로 묶을 거야. 그 대신 h제곱부터 쓰고 얘 두 개를 h로 묶어. 그러면 2x 플러스 2의 h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분자 분모를 h로 나눠버리면 리미트 h 0으로 가고 h분의 h제곱 되니까 h 더하기 얘 나눠지겠지?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리미트 변수는 h입니다. 그럼 이때 이 2x는 어떤 취급을 당한다? 상수 취급을 당하는 거야. 리미트 변수하고 다른 문제니까. 자, 그래서 리미트가 이제 이렇게 적용되면 h 0으로 갈 거고 여기 2h는 상수 취급 당하고 여기 플러스 2는 진짜 상수니까 그대로 리미트 만나도 상수가 되고 얘가 도함수야. 다시 한번 쓰면 f'x는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1 구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얼마? 0이 되겠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추가로 얘의 그래프적 의미는 뭘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그래프적 의미. 여기서 바로 안 나오면 마찬가지 꽝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기울 빠졌잖아. 접선 그렇게 버벅거려. 네. 사랑스럽게 얘를 다 외워줘야 된다고. 이 기호의 의미를. 거의 맞추긴 했는데 거의잖아. 수학은 거의 맞췄다면 틀렸다는 거야. x 마이너스 1 그래도 잘 얘기했어. 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아, 띵띵이가 여기가 조금 부족하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선생님은 이해 안 간다는 말 듣는 게 너무 싫어. 본인이 안 외워놓고 왜 자꾸 이해하고 잘해? 그거 그 사기꾼적인 마음이지. 본인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해 못하지 당연히. 자, f'-1의 그래프적 의미. 그게 0이라는 값은 x1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0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예제 26번. 근데 너무 많아.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너무 많아. 너무. 그래서 선생님 항상 물어보는 거야. 너 개념 공식은 외웠냐? 그러면 이쪽 뒤로 우와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답답해. 이게 되는 거야. 너 구구단 외웠지 그럼 이거 뭐 수학자처럼 원리를 깨우쳤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자, fx 여기서 이제 얘는 지금 요 첫 번째 문제는 도함수의 정의식 이용해서 좀 푸는 거고, 얘는 그냥 공식 이용해서. 자, 이제 미분 공식 적용해 봅시다. 자, 이 내려와 곱해지면서 차수가 하나 줄어들지. 1차가 되지.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지. 끝! 그래서 공식이 위대하면 얘를 또 정의식으로 이렇게 길게 풀어도 되지만 공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간단하게 푸는 연습을 한 거라고. 여기다 이제 3 대입하면 되잖아. 9 빼기 1이니까 자, 27. 자, 예제 27은 어떤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 고배 미분법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요. 자, fx가 이렇게 두 식의 곱으로 되어 있어. 뒤에 마이너스 1이었네. 그런데 여기서는 고배 미분법과 합성함수 미분법 같이 기억해야 돼. 자, 여기서 구해보자 하는 건 f'1입니다. 자, 또 그러면 미분해 봅시다. f'(x) 첫 번째 미분합니다. 두 번째 그대로 곱합니다. 더하기 첫 번째 그대로 쓰고 이제 이 두 번째 요식을 미분합니다. 3 내려와 곱해지고 x 플러스 1이 몇 제곱? 2제곱 되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얘는 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 합성된 거거든. 그럼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하는 거야. 그럼 곱하기 1이 돼버려. 그래서 곱하란 만화였어. 이거 뭐 다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f'1이니까 1 대입하면 3 곱하기 1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더하기 1 대입하면 1 곱하기 3 곱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2의 제곱. 그 뒤에 곱해진 1은 쓰나 마나. 자, 8, 3, 24 4, 3, 12 그래서 우리는 3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자, 예제 28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쭉 읽어야 돼. x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4x 빼기 1이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극한값이야. h 0으로 가는데 이 극한의 모양이 미분계수 모양하고 닮아 있어.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하고.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 도함수의 정의식 외워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해하지 이 문제를. 자, 일단은 요걸 한번 정리 먼저 해볼게. 리미트 h 0으로 가는데, 자, 여기 가로 안에 플러스 2h가 있으면 여기 분모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플러스 2h가 이렇게 있어야 돼. 미친 척 한 거야. 그런데 원래 분모는 h잖아. 그래서 h로 바꾸기 위해서 뒤에다든 앞에다든 곱하기 2를 다시 하면 돼. 자, 그리고 나면 얘가 극한 만나면 어떻게 되지?
얘가 극한 만나면 F 프라임 F 프라임 1이 되지. 그 다음에 얘가 극한 만나면 숫자잖아. 그리고 그냥 곱하기 하면 돼. 이가 이렇게 곱해지면 돼. 우리는 이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는 거야. 이 정도 문제도 버벅거리는데 어떻게 실전 문제를 풀게 있는 거지. 자, F 프라임 1 구하기 위해서 여기 도함수 미분합니다. 3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되고, 그러면 이 F 프라임 1 얘는 2 곱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지. 3 빼기 4 플러스 4 그래서 6입니다. 결국 자, 예제 29번. 제가 우리 또 오늘도 실전 문제 두 문제 풀 건데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풀려. 기억이라는 걸 자꾸 너무 어렵게 또는 아름답게 포장하지 말고, 아, 암기하는구나. 무엇을? 개념 공식을. 근데 나는 선생님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어. 나는 감사드리는 선생님들이 야,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공식을 안 외워. 어렸을 때부터. 공식을 외우라고. 누가 문제 외우래? 유형들 문제를 어떻게 다 외워? 그 많은 거를. 공식을 외우는 게 수학이라고. 그 공식들의 유도가 좀 필요하면 다 설명해 주잖아. 그러면 그 설명된 그 공식의 증명 과정 이유도 기억해야 돼. 그래야 문제 적용하는 거라고. 자, 문제 읽으세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원래 함께이고, 그리고 깜지도 안 쓰고 외우지도 않고 왜 합격을 받아요?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있어. 부모님한테 돈을 잔뜩 준비하라고 하고 미국으로 가. 기부 입학을 하는 거야. 야,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도 우리나라에서 꽤 많지만 우리나라 대학에 다 떨어지고 나서 지금 돈은 좀 있어. 돈 싸들고 들고 미국이나 호주나 그런 데 가는 거야. 기부 입학으로. 영어 그냥 시부리 되는 거 그냥 막 배워갖고 오지. 그럼 막 거듭먹거려. 지가 유학하라고. 아유 웃겨 죽겠어 아주 그냥.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너희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래. 놀러 갔다 온 거지 몇 년 동안. 무슨 유학을 갔다 와. 공부해서 대학을 합격해서 간 게 아니잖아. 근데 또 사람 자존심이 있잖아. 싸우고. 자, 여기서 상수 A, B 구에서 곱해버립시다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먼저 요거 먼저 뭐 여기 먼저 적으니까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 꼭 해. 미지수 지금 몇 개가 있어? A, B 두 개가 있지? 조건 두 개 있지? 그럼 A, B 구할 수 있는 거야. 연립방정을 세워서. 미지수의 개수하고 조건의 개수가 같도록 우리 문제를 막 풀어내야 돼. 자, 첫 번째는 F1 뭡니까? A, B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A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마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낸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자. 자, 이 극한을 정리할 건데 잘 보세요. 여기 1로 보내고 여기 지금 x가 있어. 그럼 이 밑에도 x가 돼야 돼. 근데 마치 이 분모는 x 빼기 1과 x 플러스 1로 이렇게 임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면 x 빼기 1 앞에다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는 따로 x 플러스 1분의 1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얘가 극한 만나면 뭐가 되지? F 프라임 1.
얘가 극한하면 뭐가 되지? X 2분의 1 x에 2 들어가잖아. 분모 0으로 안 가잖아. 대입해야지. 2분의 1 먼저 쓰고 얘 f 프라임 1 했거든요.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됐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조건을 간략하게 또 정리한 거야.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5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 3a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 프라임을 처리하자고. 여기 1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3a 그리고 b 붙었을게 플러스 b. 여기 1 대입하니까 플러스 2가 되고 내가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3a 플러스 b. b 얘가 얼마? 마이너스 7. 그럼 얘 두식을 어떻게 하면 돼?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두식을 연립방정식 딱 풀면 a가 마이너스 3으로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난 연립방정식 못 풀겠다라고 하면 이따 끝나고 질문을 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연립방정식 요거 두 개 연립해서 못 푼다는 것도 큰 문제긴 하지만 선생님의 생각은 뭐야? 모든 질문에서 알아보면 되잖아. 그럼 이미 남들은 이 정도 연립방정식은 바로바로 풀 수 있을 테지만 나는 못 풀었다? 그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면 되잖아. 잔도 줄이고. 그럼 메꿔지지. 얘는 그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메꿔줘.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자, 그래서 A, B 곱해버리면 끝나지.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예제 30번. 드디어 지금 아주 오랫동안 뜨거웠다가 오늘 빗방울이 좀 떨어지니까 비가 오는 게 반갑잖아. 근데 이제 좀 있으면 태풍 올 거라고 계절상. 자, 예제 30번. 자, 예제 30번 또 문제 읽으세요. 자, 이거 위의정 k, 6 이거 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습니다. 이때 A도 구하고 K도 구해서 더해줍시다. 자, 일단은 위의 점이라고 해서 이 fx 위의 점 k, 6이야. x에 k 대입하고 y에 6 대입합니다. y가 바로 fx야. 6 대입하고 f에 k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식판을 만든 거예요. 자, 또 이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오다라는 얘 뜻은 f 프라임 x점에 k가 있네. f 프라임 k가 접선의 기울기고 바로 5가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거 도함수 만들어야지. 미분합니다. 이제 여기다 대입합니다. k 대입하면 4k 빼기 3 그게 5가 되고 여기서 k가 얼마로 2로 구해집니다. 자, k2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a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이때 a를 구하면 4가 됩니다. 따라서 a하고 k하고 더해버리면 6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예제 31번 또 문제 읽어주시고. 자, fx가 이거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식이 두 가지고 위의 식은 x제곱 플러스 2a인데 이거는 언제 쓰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래 fx식은 bx가 되고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이 이렇게 있네.
이 fx는 x-1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a, b 값 구해서 곱합시다. 자, x-1에서 미분 가능하다. 얘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자, 그 두 가지 조건은 뭘까요? 이 fx는 x-1에서 미분 가능합니다라는 저 말이 두 가지 조건으로 탁 분리가 되고, 그걸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x-1에서 연속 2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거야. 이런 말이야. 자, 연속 조건과 요게 존재한다는 걸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자,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x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돼야 돼. fx가. 자, 연속되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 극한값과 x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극한값과. 자, 이제 우리 앞에 2단원에서 했던 연속 조건을 또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이해하고 풀 거 아니야. 요게 이렇게 같아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돼. 그 세 가지 조건을 한 번에 이렇게 딱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야. 자, x-에 대한 좌극한이야. 이 fx식은 위에 거 쓸까요? 아래 거 쓸까요? 위에 거, 아래 거 어떤 거? 아래 거? 잠시만, 내가 구두문을 잘못 썼네. 미안. 여기를 잘못 썼어. 여기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다시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야. 대신 마이너스 1엔 무지막지하게 가까워지는 거고, 그럼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있잖아. 그때 fx는 아래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일 때 fx는 아래식을 쓰고, 자, 리미트 x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f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범위가 있으니까 위의 식을 쓰는 거야. 그리고 f 마이너스 1은 함수값이란 말이야. 함수값은 여기 등호 있는 데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1 플러스 2a가 이렇게. 이게 함수값이야. 자, 이제 얘 펼쳐봅시다. 앞에 극한은 그냥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두 번째 극한도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플러스 2a고, 세 번째는 함수값인데 이미 우극한과 같은 값이 되어버렸어. 얘 살짝 정리하면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존재해야 됩니다를 만족해야 돼. 자, 그런데 우리 미분계수 정의식 안 써도 돼. 이거 미분할 수 있거든, 각각. 어떻게? 자, f 프라임을 쓰지. 위에식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고, 아래식 미분하면 b가 돼. 자, 그런데 여기 미분할 때는 등호를 이렇게 빼세요. 원래 fx에 있던 이 등호 있잖아, 이 등호. 얘를 빼고 쓰는 거야. 이유는 있지만 일단은 미분하면 등호 뺀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라고.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원래 극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x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1이라고. 이 미분계수도 어차피 극한으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이 미분계수에서 좌극한을 좌미분계수라고 불렀고, 미분계수에서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라고 불렀어. 그럼 여기서는 자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우미분계수에 해당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좌미분계수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거 표현을 꼭 기억해. 여기서 우미분계수는
부탄으로 표현하면 x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뭘 쓰는 거야? 요 위에 식을 쓰는 거야. 도함수에서. 이게 우의 무게. 이게 얼마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야. 좌미분계수는 리미트 x 마이너스를 좌극한 아래의 식을 쓰는데 이 식이 아니라 이 값이지 그냥. 그래서 뭐가 돼? b가 되는 거야. 얘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된다고. 아, b값은 뭐였어? b값이 마이너스 2로 구해졌어. 그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넘기면 1 되고 a는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 b다 구했습니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자, 이제 개정 15로 갑니다. 자, 우리 개념 15 하기 전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 하나 점검하고 갑니다. 자, 다항식 fx를 x-a로 나눈 몫을 qx라고 쓸 거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할 거예요. 이를 등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자, fx 무엇으로 x-a를 나누는데 몫이 qx고 나머지가 r입니다. 이게 나눗셈에 관한 등식이야. 이 나눗셈에 관한 등식은 항등식이야. x에 관한 항등식이야. 언제나 좌변과 우변이 같아. 나눗셈에 관한 등식은 항등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 이 나머지 r은 어떤 값이다? fa라는 값이야. 왜? 항등식이니까 여기 양변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이 등식은 반드시 성립해. 여기다 a 대입해봐. 여기다 a 대입하고 여기다 a 대입하고. 근데 얘는 뭐가 돼? 0이 돼버려. a 빼기 a니까. 그러니까 r은 뭐가 되는 거야? fa가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다시 다항식 fx를 x-a로 나눈 몫이 qx라고 하고 어떤 다항식인 거야 qx로 나머지를 알으려고 한다면 나눗셈에 관한 등식 만들 수 있고 그건 x에 관한 항등식이고 나머지 r은 fa라는 값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개념 15에서는 자, 2차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문장 기억해. 다항식, fx는 다항식이야. fx를 이번에는 x-a가 아니라 x-a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과 공식을 얘기합니다. 나는 나머지. 자, 얘 결과부터 먼저 쓸게. f 프라임 a 값 바로 x-a 플러스 fa 이게 바로 나머지야. x-a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런 모양이야. 얘를 유도해 볼 건데 또 한 가지. 지금 이 위에서 보면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상수가 돼야 돼. 여기서 지금 몇 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돼?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개념을 기억해야 돼. 1차가 아니라 1차 이하.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어.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또는 상수. 만약에 3차로 나눴다면 나머지는 2차 또는 1차 또는 상수. 그걸 한꺼번에 2차 이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이제 이걸 유도하는 과정 증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증명 과정까지 같이 설명하면 이것까지 기억하라는 소리야. 일단 나눗셈에 관한 등식을 써볼게. fx를 x-a 제곱으로 나눴어. 자, 뭐 얘기가 있어 없어? 이 문장에는 몫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지? 어떤 임의의 다항식 qx라고 이렇게 딱 붙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차 이하라고? 1차 1차 이하를 우리는 nx 플러스 n꼴로 이렇게 쓰고 얘가 나중에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x로 미분합시다. 얘는 고배 미분법과 합성함수 미분법 들어가는 거야. 자, 첫 번째 미분하면 어떻게 돼? 2 x 빼기 a의 1제곱. 그런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지. 1. 근데 1은 곱하나 만함이 때문에 의미는 없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미분하는 거야. x-a의 제곱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대로 곱하고. 더하기 첫 번째 미분. 그리고 두 번째 식 미분.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고백 미분법이었지. 그리고 mx 미분하면 플러스 m이 되고. n 미분하면 0이 될 거야. 함수니까. 자, 얘를 우리 기억식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식이라고 하죠. 자, 아까 이게 나눗셈에 관한 등식인 기억은 항등식이야. 항등식의 양변을 미분했잖아, 니은은. 그래도 항등식. 처음에 항등식이면 양변을 미분하든 양변을 적분하든 양변에 뭔가 조작을 하든 계속 항등식입니다. 자, 일단 얘는 니은에서 볼 거야. 니은에서 양변에 XA를 대입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A 대입합니다. 그럼 F'A가 되지? 얘 0 되겠네. A 대입하면 여기도 0 되겠네. 남는 게 뭐야? M이야. M이 F'A 값이었구나. 자, 이제 디귿에서 디귿이라네. 기억에서 XA를 또 대입합니다. 자, 여기다 XA 대입합니다. 그럼 FA가 되고. 얘 0이 되겠네? 여기다도 A 대입합니다. AM이라고 쓸게. 곱하기니까 자리 바꿔되지. 여기에서 N은 이라고 정리하면 FA 빼기 AM이 되고, 이 M이 바로 뭐야? M이 뭐야? F'A였잖아. 그러면 얘는 FA 빼기 A 곱하기 F'A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 뭐가? N. 자, N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따라서 우리 나머지를 MX 플러스 N이라고 썼잖아. 자, 여기 M 자리에 F'A를 대입해 주시고 N 자리에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 뭘로 묶일 수 있어? 이렇게 두 개가 F'A로 묶이잖아. 그러면 X 빼기 A가 되고 뒤에 플러스 FA 써주면 되지. 내가 원했던 나머지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넘겨보고 36페이지 맨 위에 가면 이거 아주 중요해요. 수학 문제 풀 때 이게 개념 15의 1번이었고 개념 15의 2번으로 가는 거야. 만약에 다항식 fx가 x-a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어떤 조건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야. 나누어 떨어질 조건이라고. 자, 우리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지? 나머지가 얼마라는 소리야?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위에 나머지 있지.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그런데 x 값에 관계없이 0이 되고 싶은 거야. 어떤 x가 대입되더라도 이 값의 결과는 0이고 싶어. 그게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면 돼? 그리고 얘도 얼마면 돼? 만약에 0 곱하기 x 마이너스 a 플러스 0꼴이라면 여기 어떤 x 값이 대입되더라도 앞에 0과 곱해지고 뒤에 0이 더해지니까 반드시 얼마가 돼? 0이 되죠. 만약에 얘가 작년에 수투 공부할 때 여러분들 다 설명을 들었을 거야. 기억이 안 나면 그 순간의 공부가 부족했던 것 뿐이고, 만약에 그 당시에 얘를 잘 듣고 반복해서 외웠다면은 지금 맞다 하고 바로 떠올라. 그럼 훨씬 더 단단해져 기억이. 근데 처음에 어설프게 외우거나 아니면 외우지 않고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 절대 안 해먹죠. 정확하게. 그냥 어설프게 기억이 날 뿐이야. 시험 때는 다 틀리게 돼요. 다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일 때고, 그때는 이 앞에 F'A와 뒤에 FA가 둘 다 0일 때야. F'A와 FA가 둘 다 0이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자, 이번에 다항식 fx가 또 이것도 미안. 자, 다항식 fx에 대하여 이렇게 바꿀게. 어떤 문제에서 fx는 다항식이고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어. F'A와 FA가 둘 다 0이다. 그럼 봐봐. 여기 일로 가볼게. 일로. 어딨냐. 여기로 가볼게. 잠시만. 일로 가볼게. 자, 이 나머지가 0일 때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했고, 나누어 떨어지면 얘가 만족한다고 했잖아. 이론에서. 그럼 결국은 얘가 0이라는 소리지. 그지? 얘가 0이야. 그러면 이 fx는 무엇을 인수로 갖고 있어? x-a의 제곱을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다항식 fx에 대해서 f'a와 fa가 0이면 fx는 x-a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자, 이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를 식으로 씁니다. fx는 x-a 제곱을 인수로 갖고 어떤 다항식 qx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모양이 된 거야. 자, 이제 32번 갑니다. 아이고, 쉬는 시간에 채우는다는 걸 까먹었어. 우리 45분 정도를 더 해야 돼. 지겹지. 우리 뭔가 꾸준히 한다는 게 굉장히 지겹고 훌륭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럼 거꾸로 아무나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꾸준히 쓰고 읽고 외우고 하면 대학 합격 어딘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죠. 그렇지. 문제 읽고 있어야지. 우리 연서가 좀 훌륭한 자세를 보여. 문제 읽고 있어야지. 왜 멍때리고 딴짓하고 그래. 자, 이제 32번 보면은, 자, 문제 읽어. 얘를 자, 뭐로 나눴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것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4x 빼기 1이 됩니다. 이때 AB 구해서 A제곱 빼기 B제곱을 하래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풀어볼게. 뭐냐면 아까 우리 공식 증명한 과정으로 풀어볼 거고, 두 번째는 공식 자체를 그냥 바로 풀어볼게. 첫 번째 솔. 자, 우리 그 공식의 증명 과정처럼 봅니다. 얘를 fx라고 할게. 그러면 이 fx를 무엇으로 나눴어?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눴어? 몫이 뭔지 몰라? qx 나머지는 1차 mx 플러스 n제곱으로 넣을 거야. 그리고 얘 양변을 s로 미분합니다. 자, 첫 번째 미분합니다. 이 내려와 x 플러스 1제곱 되고 곱하기 1인데 곱하기를 이제 생략할게. 뒤에 거 그대로 곱하고, 자, 이런 것도 속도가 나야 된다. 이렇게 속도 나야 돼. 자, 얘 기억, 얘 미분. 아,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좀 좋았다. 나머지가 주어졌지? 그럼 여기 mx 플러스 n 자리에 뭐라고 쓰면 돼? 바로 4x 빼기를 쓰면 돼. 나머지 주어졌잖아. 4x 빼기를. 그럼 여기도 이제 미분하니까 뭐가 돼? 4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니은에서 자, 양변에 x 얼마 대입할까? 양변에 x 얼마 대입할까? 그러면 x 프라임 마이너스 1 되고 얘 0 되고 0 되고 4가 되는 거야. 아하. 그럼 여기다가 처음부터 f 프라임 x 해놓는 게 좋겠다. 4x 세제곱 플러스 2ax.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a. 자,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한 거야. 그게 얼마다? 4가 돼. a는 마이너스 4로 이미 a값 계산 중. 자, 이제 기억에서 자, 또 f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x제곱에 마이너스 1 대입해 0 되고 마일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돼요. 자, f 마이너스를 여기서 만들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5야. 자, a 자리에 마4가 대입하면 마3이 되고 이항시키니까 b는 마2로 보이지. 자, a제곱 빼기 b제곱 하면 끝나죠.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면 돼요. 이게 그 증명 과정을 그대로 이용해서 푼 거고, 자, 공식 이용해볼게. 여기 지금 fx와 f'x는 그대로 쓰는 거야. 자,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공식 이용 어떻게 돼? f 프라임 마이너스 1, x 빼기 마이너스 1, x 빼기 마이너스 1가 이렇게 정리되고 플러스 f 마이너스 1. 이게 뭐가 돼? 4x 빼기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 답은 정리해볼게. f 프라임 마이너스 1x 플러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f 마이너스 1 이게 4x 빼기 1. 얘 두 개 같은 식이라고. 그럼 여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4가 되는 거고. 그럼 어디하고 똑같아? 여기하고 똑같잖아. 또 뒤에 여기 상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얼마? 4였잖아. 얘 이항시키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하고 똑같잖아. 나머지 이렇게 넣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하든 아니면 이 증명 과정을 이용하든 둘 다 기억하라는 의미로 두 개 다 푼 거야. 자, 이제 드디어 4단원 갑니다. 도함수의 활용. 자,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1을 하기 전에 나는 얼른 묻어올게. 뒤에 있는데. 자, 도함수의 활용 1 읽고 있어.
자, 도함수를 활용 그 적선의 방정식 하기 전에 고1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특이하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 고1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자, 기울기의 값이 n이고 y절편 값이 n이다라고 문제 나와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으로 이렇게 만들면 돼.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게 나왔던 거야.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어. n이.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기울기가 n의 값이고 한인 점, 지나는 한 점 x1, y1이 이렇게 주어져. 그럴 때 우리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y 빼기 y1 기울기의 가로 x 빼기 x1. 자, 특히 이 2번이 적선의 방정식 만드는 기본 공식하고 똑같은 모양이야. 자, 3번은 자, 이제 두 점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은 어떻게 만드냐? 여기 2번하고 모양이 똑같아. y 빼기 y1. 어차피 x는 y1을 지나가니까 는 여기 좀 띄고 이렇게 x 빼기 x1 쓰는 건 똑같은데 이 2번은 기울기 m의 값이 바로 주어졌고 얘는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의 값을 구할 수 있거든. 기울기 어떻게 구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x2 빼기 x1 얘가 x변화량 즉 델타 x. 자, 얘는 y2 빼기 y1 자, 했습니다. 델타 y. 얘가 기울기잖아. 우리 도함수 딱 구하기 전에 이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냥 구구단처럼 쫙 나와줘야 돼. 되게 웃긴 게 학생들이 이 개념 진도를 천천히 꼼꼼하게 나가면 어떤 소리를 하는 줄 알아? 이 진도 언제 나가요? 진도를 막 빨리 나가잖아?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야, 8살이야, 8살 완전히. 유치원생 같아, 유치원생. 야, 유치원생 같습니다. 자, 그러면 꼼꼼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천천히 나갈 때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꼼꼼하게. 싸그리 기억하라고 대학 가고 싶으면 개념을. 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기울기야.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지? 내가 얘기하면 또 한다? 그게 왜 여러분들 기억을 못해? 관심이 없어. 내가 가는 대학인데 내가 관심이 없어. 누가 대학을 붙여주겠냐? 본인이 관심 없는데. 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다른 말로 5글자야. 별이 5개가 아니라 5글자야. 돌침대 그 유명한 상표 있잖아. 별이 5개 하는 아저씨. 그 아저씨도 많이 들어보겠다. 5글자야. 평균 변화율. 와, 무지 어렵지? 왜 그거 하나를 정성을 이게 안 해요? 그거 간단한 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딱 그런 거라니까.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온 것 뿐이야. 머리가 나빠서. 뭐 사교육을 안 받아서. 여기가 강남이 아니라서 수학 실력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었어. 자,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지나면 직선의 기울기. 이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붙여버려. 그게 미분계수. 그 미분계수를 일반적으로 표현해. 도함수. 쫙쫙쫙 이해지잖아.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자, x 절편의 값이 주어져. a로 y 절편의 값이 주어져. b. 자, 이때 직선의 방정식. 1학년 때 공부했던 이 직선의 방정식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우고 있다면 이거 안 해도 되잖아. 더 어려운 문제, 더 고급진 개념, 실전 개념 하면 되잖아. 근데 못 나간다니까 이거까지. x 절편 A, y 절편 B라는 값일 때 직선의 방정식 바로 세우면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얼마? 무조건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 16으로 갑니다. 개념 16에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형태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네 가지라고 써있네. 자, 근데 가로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은 아니고, 자,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나와. 어떤 y는 f에서 함수 그래프가 있어. 이거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냐? 자, 그래프도 기억하세요. 이렇게 fx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요 점이 a, fa야.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요 점을 지나지. 이 한 점 지나지. 그게 바로 x1, y1에 해당되는 거야. a가 x1, fa가 y1에 해당돼. 그럼 여기서 이 공식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얘는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지?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F 프라임. 그렇지,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아주 잘했어. 그렇게 하면 즉각즉각. 그러면 여기에다가 y 빼기 y1 자리는 뭐야? fa. 기울기 m 자리에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a, x 빼기 x1 자리에 a 쓰면 끝이라고. 수학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중반 그것까지가 진짜 다 끝나는 시기거든. 여러분 그 시기도 지나갔지만 그때까지 쫙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 건너면서 숫자 세기 하다가 유치원 때 토끼가 징검다리 건너면서 그 돌 위에 2가 써있고 4가 써있고 깜짝깜짝 뛰어다녀. 그러다가 갑자기 쫙 삥 해가지고 4에서 8로 가버려. 그 중간에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추론하지. 어떤 숫자? 6. 등차 수열을 배운 거야. 5살, 6살 때. 숫자 배우면서. 우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등차 수열을 5살, 6살 때 배운 거니까. 근데 그때 등차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고. 자, 아무튼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고 두 번째는 이거야. 그래프가 자, fx라고 할게. 위의 점 a, f 문장이 이렇게 나와. 문제에서 fa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라는 이번 내용이 있어. 자, 이 2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이런 거야. 이 문장을 가지고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똑같이 한번 먼저 그려볼게. 이렇게 있고 접선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 접점이 a, fa라고 할게. 얘가 fx 그래프가 되고 얘가 접선이야, 접선. 자, 근데 이 두 번째 내용은 이 접점을 지나지만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그 접선의 뭐인 방정식?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수직. 내가 구하는 직선이 바로 이 노란색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필요한 또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이 있어야 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렇지, 잘했어.
직선끼리 수직으로 만나면 자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기울기를 기라고 써야 되는데 기울기 곱은 반드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의 값이다. 이것도 유도하려면 이 칠판 가득하게 쫙 쓰면 되는데 이 유도가 좀 필요 없으니까 선생님이 소개 안 하는 거고 이거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F 프라임 그렇지. 이 적선의 기울기가 F'A니까 구하는 직선은 얘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자, 그럼 바로 써볼게. 이제 여기 구하는 직선은 아무튼 이 점을 지나가. 한 점을 지나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F'A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 접선의 기울기와 얘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X 빼기 1. 이게 2번에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은 이제 접선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3번 볼게요. 3번은 요것만 사실 기억하면 돼. 다른 거 번잡하게 하지 말고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접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면 뭐 1의 값이다. 또는 마이너스 2의 값이다.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 접점을 가정하세요. 접점이라는 건 그래프 위에 점을 얘기하는 거고 접점을 어떻게 가정하냐? 아무 문자야. 자주 쓰는 건 t, ft 요 가정을 해서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면 돼요. 자, 여기 t가 귀찮으면 a, fa로 가정해주세요. 자, 다른 거 p, fp로 가정해도 돼.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어떤 말들이 문제에 있냐? 자, 곡선 fx 밖의 한 점이 주어질 때 밖의 한 점에서 그 곡선에 즉 y는 fx 그래프에 접선을 그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 여기 곡선밖에 한 점도 주어져 문제. 자, 이때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적설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이때는 시작만 기억하면 돼. 얘도 접점을 가져가면 돼. 방법이 똑같아. 3번, 4번은. 자, t, ft로 가정해서 문제 풀기 시작하자. 얘는 어떤 이론적 배경이라기보다는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뿐이야. 3번, 4번. 자, 문제에서 사실 정리.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로 띵 주어질 때 접점 가정하자.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지고 그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을 때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때도 접점을 가정하자.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33번. 지금 정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정리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없으면 문제에 적용 못 하는 거잖아. 자, 오늘도 똑같은 말을 미친 사람처럼 계속 하고 있다. 어떻게든 쌤은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머릿속에 공식 개념 먼저 기억하면서 문제 연습 많이 하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야. 좋은 말로 설득이고 조금 어감이 나쁜 거는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라고. 옛날에는 가스라이팅을 뭐라고 불렀어? 세뇌시킨다고 그냥 표현했어. 근데 꼭 영어를 써야 돼? 그냥 세뇌시킨다고 표현하면 되지. 과잉이지, 영어 과잉. 근데 뭐 말이니까 뭐 쓸모없어서. 자, 문제 읽어.
사차함수가 주어지고 문제 읽어. 자, 그리고 밑줄 쳐.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일 때. 이제 선생님은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 거야. 요약하는 건 안 써도 된다. 그렇지? 요약하는 거 대신 여러분 밑줄 쳐가면서 어떤 조건을 먼저 사용할지 중요한 조건이 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거야. 자, 다시 이거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라고 했지? 위의 점이잖아. 위의 점 A, B. X에 A 대입하면 Y 값이 얼마? B가 된다는 뜻이에요. 위의 점 A, B는 이런 조건을 만든 거야. 자, FA는 뭐야? A 4제곱 빼기 4A 세제곱 플러스 6A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뭐가 돼? B가 된 거야. 자, 또 이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A가 되고 그게 얼마나 주어졌어? 4라고 주어졌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F'X를 먼저 써주고 F'4를 표현하는 거야. 여기다 뭘 집어넣어? A 대입하면 되겠지? 얘가 3이다. 그러면 우리 A, B값 구하는 식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제 여기서 또 번복거리기 시작하지. 롯댐식. 함정식은 못 푸네. 저 3차 함정식 풀어야 돼. 어떤 3차 함정식? 이게 3차 함정식 풀어야 돼. 그래서 A값 먼저 구하고 여기 A에 대한 조건은 따로 없지. A가 양수냐, 음수냐, 어떤 값보다 크다, 작냐 조건 없으니까 순수하게 여기서 이제 방정식 푸는데 이 3차 방정식을 여기 이렇게 풉시다. 양변을 4로 나눈 다음에 얘 이항시킬 거야. 4로 나누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자,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네. 자, 이거 먼저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공통인수 찾을 거야. 이런 것들이 더듬거리면 시간 가서 못 풀지. 자, A 세제곱 빼기를 인수분해하면 A 빼기 1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끝. 이거 두 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3A 되고 A 빼기 1 A 빼기 1 공통인수가 되지. 자, 그러면 여기하고 얘하고 빼기 되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런데 이 뒤에 것도 또 한 번 A 빼기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고 여기 앞에 또 A 빼기 1이 있으니까 A 빼기 1의 세제곱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야? 1이야. A 1이니까 B는 여기다 1 대입하면 소거되고 1 대입하면 그냥 7 되겠네. 자,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주면 끝. 자, 34번. 지금도 이 문제 아주 천천히 풀어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속도 더 나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자, 거기 문제 봐. Y는 띠리링이라고 했잖아. 이거 FS로 바꿔줄게. 자, 이거 위의 점 1,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자, 이거 위의 점 어디 1,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은 플라임 해놔야 되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되지? 접기라고 적었을 게 F 플라임 1의 값이 되겠지? 1 대입하면 얼마? 마 6이 되겠네.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쓰면 자, 우리는 위의 점 1, 얼마라고 했냐? 마이너스 2라고 했어?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 y 빼기 마이너스 2 접선의 기울기 구해놨지?
x 빼기 1 정리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에서 뭘 구하래? x절편 구하래. 자 밑줄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만나는 점의 좌표 얘가 x절편을 구하라는 거야. x절편이니까 y의 0집을 넣어야지. 여기서 x값 구하면 3분의 2로 구해지네. 그러면 점의 좌표니까 x좌표 3분의 2, 0. 이 값만 쓰면 x절편을 쓴 거고 문제는 분명히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0을 써야지 정답이 되는 거고. 자 35번 거의 두 번째 시간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잘 버텼어. 이제 복습 통해서 깔끔하게 완성해야 돼. 완성. 복습을 내가 대신해주면 너희들의 머릿속에 뭔가 속도로 암기가 된다. 대신해주고 싶어. 그런 기계를 발명해내면 AI로 대박 치겠지. 재벌 될 거야. 야 이제 공부하는데 AI가 대신 너희들 머릿속에 암기를 시켜줄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게 나오지 말라는 거 없잖아. 미래. 지금 우리가 진짜 미래에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데 야 스마트폰 나올 때만 해도 우와 진짜 너희들은 당연하게 생활 때부터 갖고 살았지만 나올 때 난리 났었어. 야 이제 세상이 완전 뒤집혔다. 전화기와 컴퓨터를 동시에 갖고 다닌다고. 자 예제 35. 자 다시 문제 읽어주세요. 자 fx가 이렇게 3차 함수식으로 나와있고 자 이거 위의 점 1,3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하래. 자 그럼 일단은 f' 해줘야 되고 그러면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는 f'1이 되고 1 대입하면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접선과 수직이어야 되니까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이 되면 되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자 그럼 이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네. 구하는 직선까지만 쓰자. y 빼기 3 이 점을 지나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1 정리해서 쓰면 끝. 자 예제 36번.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아니다 마지막 문제 아니야. 뒤에 시간 남은 5분 정도 뒤에 문제 좀 남았고. 자 문제 또 읽어. 36번 fx는 x 세제곱 빼기 더하기 2x제곱 빼기 x. 자 밑줄처럼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야. 자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야 돼. 자 그러면 f' 구해야 되고 자 접선의 기울기 f' 0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x 이거네. 근데 문제가 이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이래. 자 우리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프끼리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교점. 근데 그 교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 자꾸 만나는 점 복잡하게 쓰는지 나는 모르겠어. 교점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접선과 이 그래프의 교점이 요거 말고 또 있잖아. 접점도 교점 중에 하나야. 즉 얘는 뭔가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뭔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0,0에서 이렇게 접선이 생긴대.
이쯤이 뭐 0,0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거야. 나중에 3차 함수 그래프 개요. 사실 너희들은 수학 툴을 다 배워온 학생들이지만 사람들이지만 모른다고 가정하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나중에 하겠지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야. 얘가 y는 마이너스 x니까 잘못 그렸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자, 3차 함수 대충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x 쪽을 어디다 그릴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리자. 여기 적점이야 적점. 여기가 0,0 정도라고 해서 이렇게. 야, 다른 곳은 뚫고 지나가도 이 0,0는 접했다는 소리야. 얘가 y는 마이너스 x 정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봐봐. 또 다른 점에서 만난다니까 이렇게. 0,0에서만 접선이지 이 fx와 다른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이 점의 좌표를 보는 거야. 자, 우리 교점의 좌표 어떻게 해야 돼? 방정식이. 그렇지. 얘하고 같다라고 놓으면 교점이야. 교점은 공통의 점이잖아. 공통이니까 같다라고 놓는 거야. 따라서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빼기 x 빼기 x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 푸는 거야. 소분되겠지? 여기에 인수분해 되면 x제곱 x 플러스 2 0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잘 봐.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식이 나와. 자, 여기 x제곱이 0일 때 x 0 나오겠지? 그리고 x 플러스 2가 0일 때도 0 나오겠지? 자, 여기 0이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이 0은 어디서 나왔어? 완전제곱에서 나왔지. 이때 완전제곱에서 나온 x값이 적정이 되는 거야. 교점 중에 적정이 되고 얘가 일반적인 교점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이 그림 대충 그렸지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고 y좌표는 여기다 구하면 되잖아. 3차 함수에다가 대입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귀찮게. 여기가 대입하면 얼마야? 2가 되겠지.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교점의 좌표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학도 정리할 거고 이제 우리 깜지 어디까지 써야 될지 확인해 보고